저는 45,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세상을 처음으로 낯설게 느꼈습니다. 평생 강했던 아버지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고 어머니의 얼굴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여인이 병원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인데 어머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엔 이상한 예감이 자라났습니다. 단순한 재회의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사이의 대화엔 침묵이 늘어났고 그 침묵 속에서 5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제 존재를 흔드는 진실까지. 그날 병실은 단순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한 세대의 죄와 용서가 교차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새롭게 느끼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는 박도연, 45세. 그는 지친 어깨를 늘어뜨린 채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영호, 78세. 평생 우뚝하게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가슴이 가까스로 오르내리는 것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전부입니다. 아버지. 도연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사흘째 밤을 새우고 있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턱수염도 거칠게 자란 상태입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합니다. 보호자분, 잠시 쉬시는 게 좋겠어요.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도연에게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격하고 권위적이었지만 그 뒤에는 가족을 향한 묵직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오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 도연은 언젠가 자신도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주름진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고 한때 큰 목소리로 집안을 이끌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묻습니다.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제가 교대로 지키고 있어요. 사실 어머니 김말순도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하다가 본인까지 쓰러질까봐 도연이 강제로 집에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걱정과 슬픔만은 아닌 어떤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병원 복도는 더욱 고요해지고 간간이 들리는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한때 거칠고 단단했던 그 손은 이제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고 차갑습니다. 아버지, 저 도연이에요. 들리세요? 영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일까요?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도연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바쁜 직장 생활에 치여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항상 나중에 시간 날 때라고 미뤄두었던 것들이 이제는 영영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자전거 뒤에 태워주며 동네 한 바퀴를 돌던 일요일 오후. 도연아, 넌 아빠의 자랑이야 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그 따뜻한 손길. 하지만 도연이 커갈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엄격해졌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멀어져 갔습니다. 왜 진작 이런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요? 도연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이켜보니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 청춘 시절의 꿈, 그리고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러 들어옵니다. 혈압을 재고 링거의 속도를 확인하며 차트에 기록합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간호사가 말을 멈춥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도연은 압니다.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새벽 3시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병실에서는 생과 사가 엇갈리는 숙명적인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책임감과 헌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가르쳐온 아버지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눈꺼풀이 떨리고 있습니다. 깨어나려는 것일까요? 하지만 곧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저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도연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긴 밤을 버텨낼 준비를 합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복도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김말순과 함께 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순은 며칠 사이에 더 깊어진 주름과 수척해진 얼굴로 평생의 반려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머니, 좀 드세요. 도연이 김밥을 권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입맛이 없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음식이 넘어가겠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의 애틋함이 배어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많이 했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속상했던 적도 있지만 결국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리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현과 말순은 동시에 고개를 돌립니다.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검은색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실례합니다만 여인이 말순과 도연 앞에 멈춰 서며 말합니다. 혹시 박영호 씨의 가족분들이신가요? 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들 도연이고요. 이분은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최미정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전에 영호 씨와 알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소식을 듣고 안부를 전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도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지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평소 교우 관계가 넓은 편이 아니었고 가족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여인은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버지요. 친구분이신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며 말순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반응을 살피는 듯한 조심스러움도 엿보입니다. 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요. 미정의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영호 씨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위독하신지. 중환자실에 계세요.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도연이 무겁게 답합니다. 미정의 얼굴에 슬픔이 스쳐 지나갑니다. 진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도연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와 그렇게 친했다면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걸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문안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입니다. 중환자실은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아버지의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말수는 미정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대하는 어머니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머니? 도연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 네. 영호의 지인분이시면 당연히 뵙고 가셔야지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잠시만요. 간호사에게 허락을 받아보겠습니다. 도연이 말하며 간호사실로 향합니다. 도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미정과 말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미정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말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무언가 깊은 상처의 기억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돌아온 도연이 말합니다. 5분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환자 상태상 오래 계실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세 사람이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미정은 산소호흡기에 연결된 영호의 모습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호 씨. 미정이 작게 부릅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지인을 걱정하는 것 이상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보며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 여인과 아버지 사이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정은 영호의 침대 곁에 서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정말 많이 아프시는군요. 예전 그 건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현과 말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도현은 호기심과 의구심이, 말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정이 중환자실을 나온 후 복도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궁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어머니 말수는 평소와 다른 경직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말순이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순에게 말을 겁니다. 혹시 따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남편이 저 상태인데 다른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에요. 어머니, 도연이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평소 어머니라면 아버지의 지인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않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미정은 말순의 반응을 보며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연락 주세요. 미정이 명함을 내밉니다. 말순은 명함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도연이 대신 받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미정이 깊게 인사를 한 후 복도 끝으로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중환자실 쪽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미정이 완전히 사라지자 도연은 어머니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고 입술도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어머니, 저분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모르는 사람이야. 말순이 단호하게 답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도연아. 말순이 아들을 제지합니다.
지금은 내 아버지 생각만 하자. 다른 건 나중 일이야.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과 아버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어머니는 그렇게 불편해하는 것일까? 그날 저녁 말수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등장으로 인해 수십 년 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영호와 미정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부모님은 미정의 집안 사정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미정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의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말순이었습니다.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온순한 말순을 영호의 부모님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미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은 길어졌고 결국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정이 영호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영호는 이미 말순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미정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영호에게 사실을 말하면 그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정은 아이를 유산했고 영호와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영호가 술에 취해 실수로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여자의 자리를 빼앗아 앉은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연이 태어난 후였고 가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말수는 그 비밀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호 역시 그 후로는 미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멀리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말수는 남편이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정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말순에게는 여전히 아픈 기억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괜찮다. 저 사람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버텨야지. 말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보,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우리가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지만 때때로 눈꺼풀이 떨리는 것으로 보아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미정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녀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말수는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잡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다퉜던 일도 있었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은 서로였습니다. 여보, 깨어나세요. 우리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영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가득 메우고 있을 뿐입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어제 나타난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부모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명함을 다시 꺼내어 살펴봅니다. 최미정이라는 이름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 가족 안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흘 후 미정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꽃다발이었습니다. 도연이 복도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말수는 잠시 집에 다녀오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뵙게 되었네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아, 네. 꽃까지 가져오셨네요. 도연이 답합니다. 아버지 상태는 비슷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다행이네요. 미정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 오늘은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도현 씨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도현은 잠시 망설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계속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하실까요? 두 사람은 병원 1층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정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거의 손대지 않고 계속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정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제 드린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호 씨와 저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그럼 어떤 관계셨나요? 50년 전 우리는 연인이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도연은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 말고 다른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정이 계속 말합니다. 영호 씨는 지금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네.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호 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은 복잡한 심경입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것에 대한 충격과 함께 이 여인을 향한 연민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미정이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에요. 뭔가요? 영호 씨가 저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당신을, 도연이를 제 아이처럼 지켜주겠다고 했었어요.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아이처럼이라니. 무슨 뜻인가요? 미정은 잠시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도연 씨, 혹시 본인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1980년 3월 15일입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럼 영호 씨와 어머니가 언제 결혼하셨는지는 아세요? 1979년 10월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정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제가 영호 씨와 헤어진 시기와 도연 씨가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 보시면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집니다. 무언가 끔찍한 진실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1979년 여름에 영호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미정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미 미정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돌아보니 언제부터인지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당황하며 일어섭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들었어요. 말순이 미정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말순 씨. 미정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진실? 말순이 비웃습니다. 무슨 진실 말이에요? 당신이 떠난 건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두 여인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중재하려고 합니다. 잠깐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하지만 말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도연아, 이 사람 말은 듣지 마라. 다 옛날 이야기야. 지금 중요한 건 내 아버지가 빨리 회복하는 거야. 미정은 말순의 반응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도연을 향해 있습니다. 마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는 듯이. 어머니, 저분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연이 말순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미정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 가족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시고요. 미정은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연 씨,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영호 씨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미정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에는 도연과 말순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모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도연아.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것만 알아두면 돼.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의문만이 계속 커져갑니다. 미정이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던진 의미심장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생년월일과 부모님의 결혼 날짜, 그리고 아버지와 미정의 관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어제 일로 인해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확인한 후 두 모자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다가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말이냐? 제 출생에 관한 진실을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제 그분이 하시려던 말. 뭔가 중요한 것 같았는데요. 말수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간 감춰온 비밀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연아.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단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요. 그분이 왜 저를 제 아이처럼이라고 표현했는지, 왜 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온 것입니다. 도연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가족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어떤 사정이요?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원래 그 사람, 미정과 연인 사이였다. 대학 동창이었고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나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미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 집안 사정도 어려웠고. 그래서 나를 소개받게 된 거야. 그럼 어머니와 아버지는? 처음엔 중매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지. 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었어. 미정이 임신을 했다가 유산했다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기를 계산해보니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너와 비슷한 때에 태어났을 거야. 그럼 저는 아니야. 말순이 급히 말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내 아이야. 내가 태어난 건 결혼 5개월 후였어.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하지만 도연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5개월 후에 태어났다면 임신 시기는 결혼 전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생물학적 아버지는 정말 박영호가 맞나요? 말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정 씨가 유산한 그 아이가 저였다는 말인가요? 도연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어. 말순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처음엔 몰랐어. 미정이 말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너무 괴로워했어. 그래서 저를 제 아이처럼 지켜주겠다고 했던 거군요. 내 아버지는 미정에게 미안해했어. 하지만 이미 우리가 결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도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족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로 누구의 아들인가요? 너는 영호의 아들이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야. 하지만 미정은 너를 낳지 못했어. 유산했거든.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 일로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 도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미 지난 일이고, 우리는 가족으로 잘 살아왔잖니.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누구의 핏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고 가족이었다는 거야. 그럼 미정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마도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아이를 보는 마음일 거야. 그래서 더 아픈 거지. 도연은 중환자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아버지. 아니, 이제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군요. 내 아버지만큼 너를 사랑한 사람은 없어. 비록 복잡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너는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병원 복도에는 두 모자의 흐느낌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50년간 숨겨져 있던 가족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도연은 며칠 동안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말수는 혼자서 남편을 돌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경직된 모습으로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아. 말순이 반갑게 맞았지만 도연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도연이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에서도 예전의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 도연은 중환자실 유리창을 통해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무조건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짓과 비밀로 가득한 관계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말순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있나요?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미 모든 거짓말은 다 들었는데요.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는 평생 속고 살았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뭔가요? 도연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가족이라는 게 전부 가짜였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도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의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사랑?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죠. 저를 어릴 때부터 속이면서 무슨 사랑이에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할 기회를 놓쳤던 거야. 기회를 놓쳤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거짓된 정체성으로 살아왔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간호사가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진정해. 말순이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호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들어갔습니다. 환자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말순과 도연은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영호의 눈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의식을 잃고 있던 그가 마침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말순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시선이 도연에게 멈췄습니다. 도연아. 영호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아들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냉랭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도연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영호는 아들의 달라진 태도를 즉시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눈빛을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냐? 영호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 되겠죠? 도연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연아. 영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다. 더 이상 들을 말씀 없어요. 도연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거짓말로 저를 키우셨으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아니다, 도연아. 내게 하고 싶은 말이. 그만해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영호는 가슴을 억누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도 아들의 차가운 시선이 더욱 아팠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아직 회복 중이셔. 말순이 중재하려 했지만 도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는 것. 전부 거짓이었잖아요.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원망하는 목소리가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45년이 해결되나요? 도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박도연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요? 병실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는 진짜 아버지가 따로 없었던 거네요. 그냥 죄책감으로 돌봐준 남남이었을 뿐이고. 그 말이 영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가장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가고 병실에는 영호와 말순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보.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깨어난 것이 기쁨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호가 깨어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도연은 여전히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혼자서 남편을 돌보며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가족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영호의 몸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과 원망하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이는 언제 올까? 영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야. 말순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충격이 컸거든. 내가 너무 잘못했나?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영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 미정과의 사랑, 가족의 반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임신과 유산.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영호와 말순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지만 들어온 것은 도연이 아니라 손녀 지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다고 들었어요. 20살의 지연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지연아. 영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만큼은 여전히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아빠는 왜 안 와요? 지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영호와 말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설명할지 망설였습니다. 아직 어린 손녀에게 복잡한 가족사를 설명하기엔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에 좀 오해가 있어서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해요? 무슨 오해인데요? 지연의 순진한 질문에 두 노인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영호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뭐예요? 내 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꼭 보고 싶다고 전해줄 수 있겠니? 지연은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아픈 곳은 없으세요? 몸은 괜찮다. 하지만 마음이. 영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손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집에 돌아가 아버지 도연에게 할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세요.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지난 며칠간의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도연이 무기력하게 답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슬퍼 보이던데요. 지연의 질문에 도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에게까지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사이의 일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파 보였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것 같았거든요. 지연의 말에 도연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을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은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못하고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깨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았고 영호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아들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아, 왔구나. 영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전해달라고 해서. 도연이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생 가장 가까웠던 부자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있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도연아.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니?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자리를 뜨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내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내 삶의 전부가 되었어. 그게 진심인가요? 도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 진심이야. 영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너를 키우면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내가 첫걸음을 떼던 날, 첫 말을 하던 날, 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야.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영우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날 떠날까봐.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봐. 그래도 저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영우가 인정했습니다. 내가 겁쟁이였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영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우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사랑은 잘못됐을지도 모르지만 널 지킨 건 진심이었다. 너를 사랑한 것도 진심이었어.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게 더 괴로워요. 영우와 도연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오해와 상처가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아니야, 도연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나야. 부자는 서로를 껴안으며 화해했습니다. 복잡한 출생의 비밀이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추억과 사랑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들어와서 두 사람이 화해한 모습을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호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화해와 함께 그의 회복 속도도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 아버지를 돌보았고 말수는 남편 곁에서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어느 오후 병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최미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정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호와 말순 그리고 도연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많은 일이 있었던 만큼 세 사람 모두의 마음가짐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영호가 말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들어와 영호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가정에 혼란을 가져다 드려서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도연이 먼저 답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진실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미정은 도연의 변화된 태도에 놀랐습니다. 한 달 전에 혼란스러워하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50년 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 꺼내는 게 옳은 일인지. 미정 씨.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에게 너무 미안한 일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영호 씨. 그때는 우리 모두 어렸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말순이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했을 텐데 이제는 묘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모든 감정을 무르익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자리를 제가 차지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마세요. 미정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영호 씨는 좋은 남편이 되셨죠?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상처, 그리고 세월이 주는 지혜와 용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대학 수업을 마치고 할아버지를 문안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미정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연아, 이분은 도연이 딸을 소개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이 지연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요. 옛 친구입니다. 지연은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친구분이시면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 말에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순진한 젊은이가 복잡한 어른들의 사연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연아. 영호가 손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지연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 영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 복잡한 사연들이 있었고, 실수도 많이 했지. 할아버지. 하지만 그런 실수들과 아픔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단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지연은 할아버지의 진지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세대야. 할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상처나 후회를 물려받을 필요 없어. 내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거야. 네, 할아버지. 도연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들과 좀 다를 수도 있어. 복잡한 역사가 있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괜찮아요, 아빠. 지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완벽하지 않은 거잖아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연의 순수하고 지혜로운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미정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현명하네요. 부모님이 잘 키우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어요. 지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님도 우리 가족 이야기의 일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종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정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젊은이의 포용력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지연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해가 저물어가는 병실에서 세 세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영우와 미정, 말순, 중간 세대의 도현,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지연. 각자가 품고 있던 상처와 비밀, 후회와 원망들이 서서히 용해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온 소중한 경험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이야기는 영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말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도현도 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죠. 지연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잘못도, 아빠의 눈물도, 할머니의 인내도 모두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 세대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차례고요. 미정이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 와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미정 씨. 영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50년 늦었지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저도요, 영호 씨. 모든 게 다 좋은 기억이에요. 미정이 병실을 떠나기 전 지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지연 씨,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미래가 희망적이에요. 이모님도 언제든 놀러 오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미정이 떠난 후 병실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숨겨진 비밀은 상처였지만 끝내 용서는 또 다른 시작이었네요. 그렇게 해서 50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가족을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다시 결속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의 과정에서 가족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병실의 하얀 천장 위로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